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종호입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 좋은 습관을 기르면 그 습관이 인생을 바꾸듯 민주시민 교육도 민주주의라는 습관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을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원칙도 함께 합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권리를 앗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배려라는 안경을 쓰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망치질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바로 민주시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 민주주의 습관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좋은 습관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작심삼일하잖아요. 뭐 운동 아침에 하겠다 해서 계획은 세워놓는데 3일밖에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좋은 습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반복 아니에요? 반복? 반복한다고 될까요? 안 되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데. 그렇긴 하네요. 네. 뭔데요, 그럼요?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때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주시민 교육도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시민 교육에서 길러야 될 역량 이런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다 그 퍼즐이 좀 맞춰질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중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비난이 아니에요. 막 잘못 끄집어내고 막 소위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비판이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그 진위라든지 어떤 순도라든지 정확성 이런 거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거죠. 뭐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자주 써야 된다. 어디 가서 뭐 QR코드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러한가. 이게 그걸 안 하면 뭐 처벌을 받고 뭐 과태료를 내고 비난을 받고 또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 그래야 되겠다. 그게 합당하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제 비판적 사고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선님. 비판적 사고 역량이 그런 일이 왜 생겼어? 이걸 이제 물어본 그렇죠.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누가 했지? 왜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문해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들이 이제 사회 참여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량까지 나에게 주어진 불합리한 것들을 내 친구들과 협력해서 바꾸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주체적 의지, 요즘 뭐 얘기로 하면 행위 주체성, 이 정도의 역량들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혁신적 포용 인재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주시민이란 공감과 배려의 안경을 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망치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세요? 망치질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뭐요? 네, 공감과 배려라는 안경을 쓰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망치질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바로 민주시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멋있다.
선생님. 점점 부담이 커지실 것 같아요. 저를 먼저 시켜주셨어야 했는데 저는 현대사회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일단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아가 연대하는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 명이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그 지금 말씀처럼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자라나게 하려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그렇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뉴스 보거나 신문 보거나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그 시간에 그렇지. 공부해라. 공부해. 오지선다. 응. 정답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네가 뭘 공부해라. 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응. 이제 지금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지난 3월에 그 수에즈 운하 한번 막혔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화물선인가요? 저기 컨테이너 맞아요. 컨테이너 화물선이 막혔잖아요. 막혔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그냥 무슨 해외 토픽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그 배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배도 아니고 우리나라 앞바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서 나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에서 누가 뭐 법을 만들고 뭐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게 어른들의 일이지. 뭐 내가 이제 20살, 뭐 19, 18살 넘고 20살 되고 그때가 할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우리 부모님의 또는 나의 어떤 대학 가는 어떤 그런 그 입시 정책에 다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의 이익과도 관련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갖도록 한다면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동기부여, 예. 좋은 습관 갖게 할 때 그 동기가 좀 이렇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적극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적 문제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권리를 앗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삶과 밀접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원리나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투표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학생들 나중에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최저 시급이라든지 사실 뭐 인권 교육, 뭐 인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삶에 적용시키는 어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삶에 적용되는 민주시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과 연관된 교육은 아이들의 일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야 돼.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무지한 태로 사회에 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속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이들 학습 동기도 유발되고 또 그런 학습된 지식, 가치, 태도가 내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민주시민의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접하는 현실에 좀 때묻은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 학습의 소재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보통 이게 선거를 이야기할 때 선거의 그 순 기능,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좋은 대표자를 뽑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뭐 민의를 대변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그 길거리에서 보는 선거 현실은 어떨까요? 항상 그렇게 막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요. 비방하고 막말도 하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 현실을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추고 이렇게 아주
아주 잘 돌아가는 이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현안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박 선생님이 민주시민 교육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행동을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처음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즉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느냐. 왜 자유가 필요하냐. 이런 태도와 가치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 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민을 우리가 정의할 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구성원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개체, 구성원, 또 원소로서의 개체로서의 측면이 있고, 또 공동체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발생하죠.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또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을 때 손길을 내밀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아마 그게 어찌 보면 동기부여와도 저는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어찌 보면 내가 타인에게 내 손을 필요할 때 내밀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길게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쁜 의미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좀 확대하는 것이죠. 나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나 학생들 모두 다 하루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로 나갔을 때는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중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지원 선생님. 네, 저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동시에 뭐 성별, 종교 등 나와 다름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뭐 사회적 문제, 범죄들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 이질성에 대한 존중과 또 연대의 가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듣기 선생님 구암초등학교에서 네, 하셨죠?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게 좀 되게 유명한 수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나답게 수업이라는 그런 걸 하신다고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수업인가요? 어떤 수업이에요? 네, 나답게 수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수업인데요.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제일 잘 나가 보다는 우리가 다 잘 나가. 약간 그런 이런 거였군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나가. 이런 아. 가치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명칭이 나답게라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데 네. 여전히 하여튼 저희 궁금증을 해결하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나답게 수업 현장 취재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시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특징을 갖고 있죠.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들은 때론 누군가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요리를 잘해야 되고 요즘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업 만나볼까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다양한 특징을 알아가는 초등학교 시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쩍 성별에 따른 특성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여자와 남자의 특징은 다르다라고 생각할수록 100에 가깝게, 그리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수록 0에 가깝게 이름표를 붙일 거예요.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수치로 표현해 자가 진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남녀의 특징적 차이가 없다며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남자랑 여자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 같고 또 같다고 생각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다른 게 있어서 25에 붙였어요. 당당하게 응답한 학생들.
정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을까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홍색, 축구, 치마, 나비 넥타이. 이 단어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 학생들은 주어진 특징들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성별을 추측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목소리도 여자 같고 막 치마나 그런 거였어. 남자가 더 거기에 취미가 있는데 남자 쪽에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 때문에 공룡인 이웃이 남자일 거야, 여자일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웃의 성별을 추리하는 그 근거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성역할 고정관념 없어요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자 하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추측하면서 근거로 사용한 특징들은 일상에서 흔히 남녀를 구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고정관념을 알게 되는 활동이죠. 성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다른 또 뭐 인종,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다른 요소의 차이들도 존중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나에 대해 집중해봅니다. 이 스티커들 중에서 여러분이 나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스티커를 서우야 떼서 몸에 붙일 거예요. 스티커에는 간단한 말투부터 생활습관, 취미 등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써 있는데요. 그중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스티커들을 골라서 내 몸에 가득 붙여봅니다. 조용한 것 같아요. 그냥 발표하는 거 별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많을 때는 거기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학생들을 자세히 보니 조금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성별에 따라 스티커의 색이 다릅니다. 남학생은 노란색, 그러네. 사이가 여학생은 훈훈하네요. 보라색 네. 스티커인데요. 다른 성별의 친구를 마주치면 일단 마주 보세요. 같은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같은 스티커를 지우야 교환을 할 거예요. 자신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성 친구를 찾아 출발! 같은 스티커를 붙인 이성 친구를 발견하면 서로 맞바꾸는 간단한 놀이 활동인데요. 친구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 색상이 달랐던 스티커들은 학생들이 같은 특징을 찾아 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데요. 활동이 끝날 무렵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 색의 스티커를 모두 갖게 되죠. 내 몸의 스티커 색이 하나씩 바뀔수록 생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스티커의 색깔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의 성별과 여러분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데 저랑 똑같이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애가 있다 그거를 아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성별과 관련 없이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새하얀 종이 위에 적는 내 이름 3글자. 네. 나머지 공간은 나의 사진과 특징으로 가득 채우는데요. 몸에 붙인 스티커를 종이에 옮기며 스스로를 다시 마주합니다. 나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활동이죠. 저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친구들에게 장난치거나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나다움을 배우며 성별의 고정관념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가지면 남자랑 여자가 좀 더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도 들어보고 남녀에 대한 편견도 좀 없애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고 편견이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반성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고정관념 없고 나답게 살라고 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답게 세상에 나서는 힘.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